코스피가 2,500선 부근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상승과 하락이라는 갈림길에서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개별 테마성 재료를 중심으로 한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남은 연말 박스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증시 전망은 물론 차기 테마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온 디바이스 AI가 핫테마로 급부상하면서 관련주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 수혜주 제주반도체가 12월 들어서 단 6거래일 만에 60%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의 추가 상승 여력과 투자 포인트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만큼 중요한 게 끝맺음 마무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연말 마무리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올해 투자 성패를 좌우하겠죠. 잠시 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명쾌한 마무리 전략은 물론 연말 특별 보너스와 같은 5스타 핵심주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이익은,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금과 비트코인이 그야말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고 할 정도로 금값도 비트코인도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죠. 네, 아직 진행될지도 모를 금리 인하 수혜를 얘네들은 당연히 선반영하면서 받고 있는데요. 금, 비트코인 아주 날개 달리면서 날아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11월 초만 하더라도 이게 4,6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현재는 6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단기에 한 달 만에 30%가량 급등을 한 셈이 됐고요. 일단 일시적인 기대감 반영이긴 한데 이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불붙는 수급이 따라준다면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시장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 야 6천만 원이 아니라 1억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현실성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주식시장만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왜 국내 증시만 이렇게 제자리 걸음 반복하는 걸까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그런 것 같습니다. 미증시도 보면 다우지수는 연중 신고가를 썼고 역대 신고가에 도전을 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연중 신고가에 근접을 하고 있는 등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만 지금 현재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축 종료 기대감에 자산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지만 우리 시장만큼은 약간 수급적인 특수성을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역시 아직도 적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특정 섹터가 주도해왔었던 시장에서 이 특정 섹터의 수급이 꺼진 이후에, 거품이 꺼진 이후에 후유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도 시가총액의 대부분 상위주들은 2차 전지주들이고요. 이 2차 전지주들이 고가에서 지금 가격대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라진 이 시가총액,
이 부분을 받아준 섹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주가 지수가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비트코인과 또 주식시장은 커플링 현상을 보였는데 지금은 다른 길을 걷고 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른바 불장이 시작됐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추가 상승 기대감 속에서 내년에 1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비트코인 1억 원 돌파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이제 비트코인 1억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의견도 많았지만 과반수 이상은 이제 너무 올랐다, 쉬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의견에 이어서 이제는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살펴봐야겠죠. 금과 비트코인의 랠리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국내 증시. 자, 그렇다면 남은 연말 금과 비트코인에 이어서 주식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돌아온 외국인 모멘텀 대기 중 양도세 완화 기대 1월 상승 가능하다. 후속 섹터 등장 활기를 찾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은 대표님은 연말 증시 랠리는 이제 양도세 완화 여부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나 보네요. 네. 대형주 같은 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거로 보고요. 대신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경우 만약 주식 양도세가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오래간만에 산타 랠리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2월 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1월이 되면 주식 양도세 완화를 피하기 위한 매물을 다시 재매수하기 때문에 1월에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 전망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네, 올해 초 챗 GPT와 HBM에 이어서 온 디바이스 AI가 상승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시장을 주도할 새로운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온 디바이스 AI 탑재 제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데 아직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알기 쉽게 개념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AI는 간단히 말해서 생성형 AI라고 부르는데요. 이 생성형 AI는 거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연산을 좀 지원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부에 거대한 서버를 놓고 그 서버에 연결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자체에 AI 기능을 탑재해서 통신 환경의 제약이 없이 오프라인에서도 구동이 가능한 AI를 뜻하고요. 처리 속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나 연산에 대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서버를 공유를 하게 되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정보 보안, 특히 개인 정보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온디바이스 AI는 통신 환경이 끊어진 상황,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에 무척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기술 모두 온 디바이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성형 AI와 접목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에서 갤럭시 S24 모델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때부터 테마 형성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온 디바이스 AI가 새로운 대세로 주목받으면서 투자자들도 관련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최근 어떤 종목들이 대표 수혜주로 관심을 받았을까요? 주요 종목들의 주가 추이 조수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주식시장의 핫테마로 급부상하면서 관련주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주목받은 수혜주는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들이었는데요.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이 AI 칩인 만큼 관련주들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제주 반도체가 약 한 달간 주가가 120% 이상 급등하면서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칩셋 미디어 역시 61%, 리노공업이 43%라는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관련주를 보유한 분들이라면 연말 기분 좋은 수익을 만끽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뜨거운 주가 상승만큼이나 관련주들의 종목 토론방 역시 투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주요 댓글들을 살펴보면 향후 10년간은 AI 시대가 계속 성장한다. 온디바이스는 내년부터가 찐이잖아. 빠지면 더 사면 되고 맘 편하게 투자. 이렇게 희망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로 관련 종목 토론방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과연 투자 열기가 계속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를 보유한 투자자분과 전화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자, 현재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보유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종목일까요? 저 제주반도체 갖고 있어요. 네, 제주 반도체를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 온디바이스 AI 수혜 기대감 때문에 사신 건지 제주 반도체 매수 배경도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좀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아서 좀 영상을 찾아보는 편인데 이번에 갤럭시 S24에 그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탑재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관련주를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주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주 목요일에 조금 늦게 좀 매수를 하긴 했어요. 네. 자, 최근 제주 반도체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부러운데 당연히 수익을 내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매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제가 샀던 평단가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한 번 더 내려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물타기를 해볼까. 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익률은 얼마나 되시는 걸까요? 지금 51% 정도요. 와, 네,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전망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파이브스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게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보유를 해도 될지, 더 오를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 궁금증 이어서 파이브스타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의 자세한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파이브스타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대표 수혜주 제주반도체를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주반도체 최근 한 달 동안 놀라운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본업에서의 실적 성장하고 온디바이스의 AI 시장 확대 이런 것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 모멘텀이 확보가 돼 있는 그런 기업이죠. 2년 전에 퀄컴으로부터 기술력을 검증받은 그런 펠미스 업체인데요. 작년 매출이 1,750억 원, 영업이익이 28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도 사물 인터넷이나 가전제품, 통신 장비 이런 쪽에 탑재되는 저전력으로 인한 그 저용량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제주 반도체에 주목할 만한 이유들은 2024년에 엄청난 실적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 조정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 내용 중에 이런 거 있던데요. 조정 들어오면 또 사면 되지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조정 들어오면 또 사면 됩니다. 내년에는 온 디바이스의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대신 한 방에 그냥 높은 가격에 딱 사지 말고 조정 들어오는 것도 감안해서 분할 매수를 해주신다면 좀 더 좋은 평단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주반도체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다수의 종목이 이미 고가권에 진입하기도 했는데 과연 내년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네, 김영구 대표님은 주도주만 고르자, 이근 대표님은 대장주에 집중하자, 김호영 대표님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김호영 대표님. 이번 이 온디바이스 AI의 출현은 이제 반도체 분야가 파운드리에서 팹리스로 더 성장 범위를 넓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AI는 생성형 AI가 주도를 해왔는데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민감한 요즘 시대에서는 정보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은 굉장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디바이스 AI와 생성형 AI가 합쳐진 병행된 시스템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파운드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비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나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온디바이스 AI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팹립스 업체들입니다.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의 아주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산만을 하는 파운드리가 아니라 설계를 직접 할 수 있는 팹리스, 이 반도체 설계 분야를 분명히 발전을 시켜야 되는 이 부분도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 기회가 팹리스 업체들의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기업들,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더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이며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이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입니다. 더군다나 ARM과도 같이 협업을 한 양력이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와 같은 종목들 이외에도 텔레칩스라든지 이런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김영구 이근 대표님은 대장주 그리고 주도주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올해 HBM만큼 파괴력이 있어 보입니다.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주인 제주 반도체 기준으로 보면 바닥권에서 벌써 한 160%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에 과하게 상승했다 싶지만 올해 HBM 대장주인 한미 반도체는 올해만 450% 상승을 했습니다. 한미 반도체 상승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강하게 상승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벌어져 있고 20일 이동평균선과도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까 걱정을 하시지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제주 반도체도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 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